MZ세대는 누구일까? 이 세대를 구성하는 주체가 있기는 한 것일까? 먼저 문자적으로 81년생 이후가 이 세대에 속한다고 의미한다면 81년생인 나 역시 이 세대에 속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 누구도 자신을 MZ세대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태어난 사람들도 본인들 스스로를 이 세대로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 세대의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집단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설문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구글에 MZ세대는 누구인가 설문조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 세대를 누가 구성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무관심한 채 MZ세대가 원하는 것, 성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들만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이다. 혹여라도 이 세대를 구성하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아는 분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MZ세대의 특성이 아니라 이 세대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세대는 도대체 누구를 규정하는 용어인가?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든다. MZ세대라는 용어는 어떤 대상 혹은 실체가 있어서 그 대상 혹은 실체를 지시하기 위해 발명된 용어라기보다는 넓게는 1981년에서 2010년생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세뇌를 걸기 위한 용어는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는 MZ세대란 용어는 그 실체가 없는 유령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말이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언론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은근슬쩍 MZ세대라는 미규정 용어로 포장하여 온갖 매체에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자신들이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들을 MZ세대라는 불특정 주체의 입장으로 포장해서 정작 자신들이 MZ세대의 입장을 대리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더 나아가 MZ세대라는 용어 뒤에 숨어서 대중을 선동하고 쇠뇌하는 매우 비겁한 방식으로 MZ세대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래서 나는 묻는다. 도대체 MZ세대는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세뇌는 체면과는 다른 면이 있다. 최면은 일단 개인의 습관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세뇌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특성 혹은 인격성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최면을 통해 주체의 인격성 전체를 바꿀 것을 의도하지 않지만 세뇌는 바로 주체의 인격성 그 자체를 변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세뇌는 전쟁 중에 적군을 상대로 자행되었고 특별히 그 시기에 연구되어 온 역사가 있는 만큼 어떤 대상을 세뇌시키고자 마음먹는다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손하다 할 수 있겠다. 전쟁 중에 세뇌 작전이 펼쳐졌던 예는 파란 아리랑이라는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 전쟁과 관련한 예시인 만큼 우리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한국 전쟁 당시 포로가 된 저자가 들려주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진 고문과 신문, 그리고 사상적 세뇌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론과 어떠한 정치 세력이 MZ세대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정적을 대중의 정적이 되게끔 세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정치적 집단이 대중의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정치적 집단을 적대화하는 MZ세대와 같은 유령 개념을 상정하고 일반 대중을 그 용어에 포함된 하나의 변형들로 취급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을 그
그 정치 집단에 반대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즉 이들이 사용하는 MZ세대 함수는 모든 변수들이 어떤 특정 정치 집단에 반대하는 특정한 값을 갖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또한 뇌과학에서도 세뇌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데 적어도 셀리 사텔과 스콧 오 릴레펜트의 주장을 참고하자면 뇌과학의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세뇌 주법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례로 저자들은 이 책에서 부모들, 교사들은 브레인 체육과 뇌교육, 뇌를 기반으로 한 양육법 등에 속아 넘어간다. 근거 없는 수십 가지 뇌교육 기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렇듯 번지르르해 보이는 사업들은 사실 대부분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견된 유익한 조언들을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재포장했을 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쇼핑과 광고 분야에서도 뇌과학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들 자본이 주체가 노리는 점은 대중에게 상품을 욕구하도록 세뇌시키는 기법을 뇌과학적 지식에서 길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세뇌의 저자들은 코카콜라 광고를 예로 들어 코카콜라는 적극적으로 뇌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광고 전략을 수정해왔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뇌과학을 맹목적으로 활용하는 예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확인해야만 하는 점은 자본주의는 대중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각도로 광고, 판매, 기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MZ세대라는 용어도 역시 광고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된 용어는 아닌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일단 MZ세대라는 유령 개념을 먼저 포장하고 이 개념에 포함되길 원하면 이 상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자신을 MZ세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이들은 집단 최면 혹은 집단 세뇌의 결과 그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나는 매우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 만일 나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우리는 먼저 MZ세대를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을 넘어 MZ세대의 담론을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 물론 지금 나 역시 MZ세대의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나는 MZ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와 같은 담론이 아닌 MZ세대 담론을 구성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와 같이 이 담론 자체를 비판하는 메타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인 만큼 그들과는 다르다. 현재 MZ세대 담론을 구성하는 주체는 보수 언론사로서 이들은 1차적으로 보수 정치 세력과 결탁해 있고 그 다음으로 광고주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은 MZ세대 담론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만일 나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우리는 MZ세대 담론을 만들고 유통하고 강요하는 보수 언론사들을 1차적으로 경계해야만 할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집단의 세뇌이며 그로써 자신들의 이득을 탐하려는 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세뇌 작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의심하고 경계하고 반성해야만 할 만큼 우리 시대의 언론, 정치 환경은 매우 좋지 않다. 만일 건물을 사기당하지 않고 구입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스스로 건축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만 한다면 또는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 그 제조 과정 전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면 그만큼 그 사회의 신뢰도는 무너진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그만큼 바닥을 치고 있다. 언론에서 사용하는 담론들을 믿고 볼 수가 없다. 우리 스스로 세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사를 소비하기 전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언론은 우리를 너무도 피곤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어쩌겠는가? 상황이 이러한 것을. 그러니 우리 다중지성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언론이 흘리는 가짜뉴스, 세뇌기사에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담론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MZ세대 담론에서는 진지충이라는 비아냥을 들을지언정 우리는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진지하고 치밀하게 우리 시대의 담론들을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인 듯하다. 진지충이 필요한 광장, 때로는 진지충이 될 수 있는 용기, 건전한 언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